제가 항상 이 방송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요, 규제와 또 악재 그리고 호재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면서 부동산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서 항상 부동산으로 투자를 하려면 이슈를 정확히 알고 그거에 대한 어떤 호재를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호재에 대비했을 때 그 호재가 언제 완료가 되는지를 보고 우리는 투자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투자를 하려면 분명히 그 이슈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셔야겠죠. 나는 혹시 내가 그때 봤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때 그랬지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더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CNBC 우리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해결사들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좀 이슈에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하시면서 그걸 발판 삼아서 투자에 임하신다면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슈로 보는 투자 유망 지역입니다. 제가 한 주간 또는 한 달간 또는 한 석 달간 또는 2018년도 들어와서 한 4개월에 걸친 시간 동안에 어떤 이슈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호재가 될 만한 것들도 좀 찾아봤습니다. 제가 그런 어떤 기사들을 가지고 하나씩 좀 짧게 좀 짚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사실 그 강의를 하면서 지금까지 건드렸던 역세권이라든가 한강변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슈화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것들로 내용을 한번 참고해서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이 첫 번째 이슈입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한 1만 7천여 가구 내년까지 일반 분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신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입니다. 지금 서울뿐만이 아니라 각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신규에 대한 신규 아파트 공급 지금 이 부분들이 점차 지금 축소돼 가고 있습니다. 재건축도 규제로 가고 있고요. 재개발도 규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에 대한 신규 물량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선호도가 강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서울시만 하더라도요. 약 한 500여 개 이상의 재개발 재건축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재개발지들은 어떤 단계에서 들어가야 되며 재건축 단지들은 또 어떤 단계에서 들어가야 되는지 필히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그냥 참고사항에서 말씀드리면 재건축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이 통화했다던가 아니면은 추진위가 설립되어 있는 곳들을 좀 노려보시면 좋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한 3개월 동안 공부를 했던 조정 대상 지역이죠. 또는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이런 곳들을 대상으로 참고를 하셔서 접근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좀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참고사항으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그 조정 대상 지역 안에서 또는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안에서는 조합 설립이 인가 이후에는 지위 양도, 조합원이죠. 원래 기존 소유자가 갖고 있던 걸 취득하게 되면 지위 양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건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꼭 판단하시고 접근하셔야 되고, 그만큼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상대적인 어떤 독점성과 희소성을 가지고 오고 있다. 자, 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 1월 25일 이후에 관리처분이 진행이 되게 되면 실제 그 대상 지역 안에서는 조합원에 대한 지위 양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확신과 또 약간 불확신 상태에서는 들어가기가 좀 무섭잖아요. 겁나고. 그러니까 어떤 단계들을 봤을 때 너무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의 인가라는 인가만 정확하게 머릿속에 인지를 하시는데, 조합 설립 인가보다는 사업 시의 인가 쪽이 난 쪽을 선택하셔서 접근하시는 게 좋다. 재개발로 봤을 때는 약 7분 능선 정도는 넘어와 있는 상태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하신다면 사업시 인가 지역을 한번 노려보셔야 되고, 지금 이 순간 이후에도 아마 2018년, 19년, 20년 또 20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어떤 재건축과 재개발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꼭 한번 짚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남북정상회담 했죠. 자, 판문점 선언도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교통망입니다. 제가 과거에 어떤 철도 역세권들 또 길을 뚫는 곳들을 보면은요, 평당 한 10만 원씩밖에 안 했던 토지들이 역세권이 만들어지거나
길이 막 만들어졌을 때는 거의 뭐 100배도 올랐던 한 1000만 원 가까이 가고 있는 것들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교통망이 어디로 확정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고요. 자, 용인 대규모 아까 헤드라인에서 나왔었는데 경제입니다. 판교 판교 테크노밸리 이렇게 해서 제2 판교 테크노밸리 이런 것들 있죠. 만들어지면서 판교의 집값을 다 끌어올렸습니다. 마곡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곳은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꼭 참고하셔서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상수요 인근에 뭐 당일 반수 공원화 시킨다. 이런 것들은 상권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확대되는 효과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가에 투자를 한다거나 또는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유동인구라던가 고정인구 그리고 상권이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꼭 참고하셔서 체크하셔서 접근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하나의 호재다. 근데 이 발전소 자체가 지금 현재 완공이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는 지금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닙니다. 투자라는 건 앞으로 미래에 대한 모습을 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열심히 공사 중이다. 앞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갖고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강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택지개발지구. 자, 택지개발지구는 지금 현재 부족한 신도시들을 대체할 수 있는 곳들입니다. 앞으로 어마어마한 또 조성이 된다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값어치를 반영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에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데 내 집 마련 준비하시는 청약통장 가지고 계신 분들이 관심 가져보시면 좋습니다. 자, 서초동, 방배동, 사당동까지 새로운 터널이 하나 뚫리게 되는데 이런 곳들은 길이 하나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이 열리면서 유동인구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른 인프라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른 수요자가 창출됩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겠죠. 안정적인 황금성이 강한 또는 수익률이 강한 이런 부동산들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안정적인 어떤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다. 여기에 있어서 지금 제가 한 6가지 보여드렸는데 이 전반적인 내용들은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앞으로 호재로 반영될 수 있는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내용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뉴스라든가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그런 이슈가 어디에 있는지 체크하셔서 투자를 하신다면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